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문장가다 이런 찬사를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식 역사서에 아첨꾼으로 기록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 바로 강희맹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강희맹이라는 인물이 가진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왼쪽에서는 그를 중국 역사상 최고 문장가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선 재능은 있는데 배울 건 없어. 딱 잘라 말합니다. 도대체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다른 기록이 남게 된 걸까요? 우선은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천재학자 강희맹의 모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그는 뭐랄까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의 집안, 그야말로 조선의 로얄 패밀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위 관료, 어머니는 영의정의 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모가 바로 세종대왕의 아내 소원왕후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훗날 왕이 되는 세조하고는 이종사촌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죠. 이런 엄청난 배경에다가 그의 재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만 14세에 평생의 친구 서거정을 만났고요. 불과 만 17세에 1차 과거시험에 떡하니 합격하고 그리고 마침내 만 23세의 나이로 최종 시험에서 1등, 그러니까 장원을 차지합니다. 진짜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보여준 거죠. 그의 이런 학문적 깊이는 그냥 개인적인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 편찬,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의 정수를 모아놓은 동문선 편찬 작업, 이 모든 게 거의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희맹의 삶에서 학문만큼이나 중요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평생의 친구, 서거정과의 관계입니다. 와, 이보다 더 깊은 우정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친구 서거정이 그의 묘비에 직접 새긴 글입니다. 부모님이 내 몸을 주셨다면 내 정신과 영혼을 알아준 사람은 오직 너 하나였다. 이런 고백인 거죠. 무려 40년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함께 책을 쓰고 역사를 만들고 또 인재를 길러내면서 한 시대를 이끌었어요. 조선의 학문과 정치는 이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완성되었다. 이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자, 그런데 강희맹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천재학자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 또 다른 얼굴, 바로 야심만만한 정객의 면모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강희맹은 이종사촌형인 세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세조는 그를 늘 곁에 두었고 강희맹 역시 병든 왕을 밤낮으로 간호하면서 충성을 다했죠. 이게 단순히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는 아주 끈끈한 정치적 동지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대의 비판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세조가 내가 좀 기이한 새를 봤다 하니까 바로 청학송이라는 찬양시를 바쳐서 왕의 신성함을 노래했고요. 세조가 중국 정벌의 야심을 슬쩍 내비치니까 이걸 부추기는 국세편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왕의 마음을 꿰뚫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 이게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눈에는 딱 아첨으로 비쳤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모 사건을 처리한 뒤에 그가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서 저의 공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공신이 됩니다. 공을 세우고도 사양하는 걸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에 자신의 몫을 이렇게 당당히 요구한 그의 모습은 야심가로서의 면모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강희맹에게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3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거대한 기록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직접 밭을 갈면서 쓴 실용농업서, 금양잡록, 그리고 심지어는 시중에 떠도는 야한 농담이나 민담을 모아놓은 촌담회의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세우던 그 학자가 이런 책들을 썼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더 있습니다. 훗날 폭군이 되는 연산군, 그 연산군이 어린 시절을 바로 이 강희맹의 집에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몸이 약했던 어린 세자를 임금이었던 성종이 가장 믿었던 신하, 바로 강희맹에게 맡겼던 거죠.
참 복잡한 이 인물에게는 이런 따뜻한 보육자의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얼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공식 기록은 유독 그의 부정적인 면모만을 그렇게 부각시켰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훈구와 사림이라는 두 정치 세력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희맹은 세조를 도와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 즉 훈구파의 대표주자였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바로 이 훈구파와 평생을 다툰 개혁 세력, 살인파 학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록에서 만나는 강희맹의 모습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의 시선으로 그려진 초상화인 셈입니다. 사림의 눈에 훈구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강희맹은 권력에 아부한 부패한 정객일 뿐이었던 거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 대목입니다. 위대한 학자, 의리 있는 친구, 야심찬 정객,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저술가, 강희맹은 이 모든 얼굴을 가진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쪽의 시선으로만 쓰인 역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기록 너머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